해시태그 한국의 혁신, 일본을 넘어 세계의 롤모델이 되다. 방갈로르의 한 스타트업 카페에서 인도의 젊은 IT 엔지니어 라훌 샤르마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세계 혁신 지수 순위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높은 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본을 기술 강국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그에게 이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라훌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게 되었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 서막 글로벌 무대에서의 의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방갈로르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며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라훌 샤르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혁신 동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독일, 그리고 아시아의 기술 강국인 일본에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살펴보던 중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WIPO 글로벌 혁신 인덱스, 코넬 대학교 혁신 지수 등 다른 권위 있는 기관들의 자료를 찾아보니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부터 6위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자란 저에게 일본은 항상 아시아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니, 도요타, 닌텐도 같은 브랜드들이 제 어린 시절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21세기 들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혁신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걸까요? 무엇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만들었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부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 한국 도착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제가 인도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24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제조업 부가가치, 특허 활동 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죠. 반면 일본은 12위에 머물렀습니다. WIPO 글로벌 혁신 인덱스에서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6위 안에 랭크되고 있었고 일본은 13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의 평가였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아시아 경쟁력 보고서를 보니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명시했더군요. 경쟁국인 중국조차 한국의 혁신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분석이었습니다. 21세기 기술 혁신의 중심인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아시아의 리더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81%로 세계 1위라는 사실, 연구자 1000명당 특허 출원 건수가 일본의 2배라는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8위, 일본은 28위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 AI 도입률 고지, 보급률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21세기 혁신 강국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3부 교육열의 힘.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우연히 강남역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학원들의 불이 켜져 있고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혁신력의 근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70.4%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일본의 58.1%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높은 교육 수준이 단순히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PISA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직접 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아이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바로 한국 혁신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연구자 수는 인구 1000명당 8.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의 5.2명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죠. 더 중요한 건 이들 연구자들의 질적 수준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 인용 지수는 세계 4위 수준이며 특히 공학과 IT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방문했을 때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원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해보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구열과 연구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암기 교육을 넘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코딩 교육의 조기 도입, STEM 교육의 확산 등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의 선제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4부 산업 강국의 저력. 한국이 단순히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론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한국의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며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죠. 일본이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이었다면 2020년대의 반도체 패권은 완전히 한국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압도적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업계의 빅3로 불리며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조선 수주량의 40% 이상을 한국 조선소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배터리 산업에서의 한국의 약진은 더욱 놀랍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면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한국의 산업 혁신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아마도 K-팝과 한류일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무형의 자산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능력은 정말 경탄할 만합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창의성과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결합시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내는 혁신적인 국가라는 증거입니다. AI와 로봇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장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카카오의 AI 기술, 삼성의 빅스비 등은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5부 일본의 쇠퇴와 한국의 약진. 한국에 머물면서 일본에도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건 일본이 여전히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어딘가 정체된 느낌이었다는 점입니다. 20세기의 영광을 간직한 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일본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관찰해보니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이었습니다. 네마와시라고 불리는 사전 조율 문화,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는 안정성은 높일 수 있지만 빠른 혁신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 젊은 세대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국만의 강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나타나면 즉시 이를 분석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지 상용화 전기차 도입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것은 이런 민첩성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집단적 추진력도 놀라웠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K- 방역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인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수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밤낮 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스, 배달의 민족, 직방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고용을 선호하는 문화가 강해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21세기 혁신 경쟁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부 한국 사회의 그림자도 본다. 물론 한국이 완벽한 사회는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분명 한국 경제의 그림자입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도의 경쟁 사회라는 것도 한국의 어두운 면 중 하나입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쟁이 있었기에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나 재택근무 확산 등을 보면 한국 사회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촛불 집회를 통해 정권을 바꾸고 미투 운동으로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7부 중국의 평가 세계의 인정. 한국 체류 중 가장 흥미로웠던 발견 중 하나는 경쟁국들조차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죠.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아시아 경쟁력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이며 중국이 학습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경쟁국인 중국이 이렇게 솔직하게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인 재경에서는 한국의 혁신 모델을 중국이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연구개발, 투자, 정부의 산업 정책 등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경제학자들도 21세기 아시아 경제 발전의 모델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죠. 유럽에서의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혁신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섰다고 발표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의 새로운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인식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의 혁신 전략을 연구하는 별도의 과목이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From Japan to Korea The New Innovation Hub of Asia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와 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배우려고 하는 성공 모델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한국형 발전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조차 한국을 배우자고 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8부 마지막 메시지. 한국은 세계의 롤모델.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1세기의 혁신을 배우고 싶다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로 돌아온 후 저는 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면 한국을 주목해라.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가 된 기적의 나라다. 한국의 성공 비밀은 결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 둘째, 빠른 변화 적응력과 실행력. 셋째, 집단적 추진력과 연대감. 넷째,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 네 가지가 바로 한국을 세계의 롤모델로 만든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현대의 배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며, LG의 배터리가 미래 자동차의 심장이 됐고,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일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분명 한국의 시대입니다. 아니, 이미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경쟁국들조차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상을 계속 지켜볼 것이고, 인도와 한국이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강국 한국,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린 라훌 샤르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